아니, 중동의 왕족이나 엄청난 부자들이 왜 굳이 이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작은 스타트업을 찾을까요? 오늘 바로 그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재산이 무려 13조 원. 이런 돈을 가진 두바이의 왕세자, 쉐이크 함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누군가가 아프다. 그럼 과연 뭘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올해 4월이었죠. 지인 병문안 때문에 조용히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방문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왕자의 한국 방문입니다.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거든요. 두바이 왕세자만 온 게 아니에요. 카타르 국왕, 두바이 공주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동의 최상위 VVIP들이 왜 줄줄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VIP들이 움직이는 시장, 그 판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려 22조 원짜리 시장을 타자서. 하이메디라는 스타트업이 바로 이 거대하고 아무도 몰랐던 말 그대로 잠자고 있던 시장을 딱 발견한 겁니다. 네, 이거 숫자 0이 몇 개죠? 22조 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무려 22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걸프협력회의, 그러니까 GCC 6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병원 가는 데 쓰는 돈이에요. 와,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22조짜리 황금 시장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딱 0.2%입니다. 0.2%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미국, 독일, 태국 이런 데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하이메디가 딱 타겟으로 잡은 곳이 바로 이 빅6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딱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죠. 네, 맞아요. 다들 기름 나서 부자고 아랍어 쓰고 이슬람 문화권에다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의 묶음으로 공략하기에 아주 딱 좋은 완벽한 시장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거대한 기회를 발견한 창업가의 아주 독특한 여정입니다. 하이메디의 이정주 대표 이야기인데요. 이분 이력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뻔한 CEO랑은 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 원래 드라마 만들던 방송 PD였어요.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게 되면서 중동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뭘 했냐? 노트북 딱 한 대 들고 병원 로비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죠?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 중동 환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부딪힙니다. 창업하고 3년 동안 직접 택시기사가 된 거예요. 공항에서 환자들 픽업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안내하고 모든 걸 다 직접 한 거죠. 환자들 바로 옆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념 아닌가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도사가 됐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쯤 예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인샬라라는 문화의 벽이었죠. 인샬라, 들어보셨나요? 신의 뜻이라면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 다 잘 되겠지 하면서 모든 걸 좀 느긋하게 천천히 진행하는 중동 특유의 문화예요. 이 대표가 처음에는 정부나 대기업을 뚫으려고 B2B 영업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맨날 인샬라였던 겁니다. 언젠간 되겠지. 이 말이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스타트업한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거 B2B, 정부나 기업 성대하는 걸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방향을 180도 확 틀어버려요. 어떻게?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는 B2C로.
온라인으로 승부를 건 거죠. 그 결과요? 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B2B로 끙끙댈 때는 한 달에 환자 10명 모으기도 벅찼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바꾸자마자 한 달에 100명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 그래프 보세요. 딱 보이시죠? 무려 10배 성장입니다. 10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고를 해보니까 막 최신 의료 장비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사진, 이런 전문적인 사진들은 의외로 반응이 별로였어요. 근데 뭐가 먹혔냐? 하이메디 직원하고 환자가 그냥 친구처럼, 가족처럼 웃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드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중동 고객들은 차갑고 딱딱한 전문성보다는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연결에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성공의 공식을 찾아낸 하이메디는 이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환자랑 병원을 연결해 주는 걸 넘어서 거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도 아주 명확하고 대담합니다. 2022년까지 1년에 6만 명의 환자를 유치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에 5,000명, 하루에 160명이 넘는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죠.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로드맵도 3단계로 딱 짜여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 성공률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고의 병원을 딱딱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두 번째, 이제 중동 6개국을 넘어서 전 세계 28억 명의 무슬림 시장 전체로 서비스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공유병원 플랫폼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공유병원 플랫폼,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무슬림 환자가 해외에 나와서 치료받을 때 불편한 게 하나도 없게 그냥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실력 있는 경원은 당연한 거고요. 먹는 거, 할랄 푸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에 맞는 숙소, 이동할 때 쓸 전용 차량, 심지어 한국 오기 전에 현지에서 미리 원격으로 진단받는 것까지. 그러니까 환자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치료받고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거죠. 방송 PD 출신이라는 독특한 경험에서 시작된 이 스타트업, 이제는 최첨단 기술에다가 깊은 문화적 이해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의 글로벌 헬스케어는 그냥 차가운 데이터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믿음과 신뢰라는 따뜻한 조각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